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경남제약 주주님들,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 이 STS, 이 제2의 코로나라고 불리는 일본 바이러스의 이제 주가가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. 최근에는 이 가정을 반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.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풀어드리고,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 지속적인 이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경남제약이 앞으로 더 큰 상승에 있어서는 이 중요한 본질,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앞으로 투자자님들을 위해서 이 경남제약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. 이제 최근에 이슈가 나왔었죠. 일본 STSS. 일본 감염병이라고 불리는데 현재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을 했고 치사율이 30%라고 됩니다.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. 그래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. 무조건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니까 이 기존 코로나19 유행에 이제 이게 발생이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. 보시는 것처럼 환자 수가 줄었다가 여기 올해 2월 말까지 414명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. 심지어 90명이 사망해서 21.7% 치명률을 기록했고, 이 STS는 이 점막이나 상처 부위에 이제 크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게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적어 왔어요.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STSS 같은 경우 이 치료 방법이 보다 바로 이 항생제라는 겁니다. 항생제. 근데 현재 경남제약은 이 폐렴 관련 항생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좋은 상승을 일으켰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 우리가 과거의 흐름, 이때 흐름을 보면, 이때 흐름은 이제 빈대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, 이때 흐름을 보면 코로나, 독감, 중국발 폐렴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납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차트 내용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.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경남제약은 이 폐렴 관련 뭔가 치명적인 바이러스 이런 질병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죠.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가정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폐렴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추가적으로 이거 큰 문제다라고 나왔을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아 우리가 이런 테마성을 알고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됐다. 이 경남제약은 제가 이제 레모나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이 레모나 다들 한 번씩 드셔보셨죠? 이 과거에 레모나에 대한 의존도가 정말 높아서 이제 사업 다각화를 이제 목표로 삼았는데 2022년에는 경남제약 스퀘어를 설립하고 2023년에는 이 엔터프라이즈를 인수했습니다. 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은 올랐어요. 매출은 올랐고 전년 대비해서 크게 오르고 있지만 매출 원가가 증가하면서 적작 폭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실적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다시 개선이 되면서 올라갔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적자, 당기순이익 부분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게 보다 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안정화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현재 기업이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기업에 대한 이런 안정성을 찾기가 어렵구나. 이런 부분을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수익성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수익성 어떻게 개선하는지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남제약의 파이프라인, 이 레모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레모나처럼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가 있고 과거의 테마성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. 그럼 우리가 차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. 경남제약 같은 경우 이제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.
현재 좀 주가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최근 흐름을 볼게요.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점점점점 있는 게 이제 481선입니다. 이 481선 돌파하려는 과정을 갖췄지만 결국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추락을 했어요. 그쵸? 주가가 추락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때 중국발 폐렴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현재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이 60일선을 한번 지지를 받아줬다. 주가가 한번 저항을 맞고 크게 떨어졌을 때 60일선을 내 지지를 받아줬다는 건데 현재 구간에서도 이 60일선 지지를 받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최근에는 죄송합니다. 일본 이 STSX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어요. 하지만 과거에 이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달고 있다.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업의 안정성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정성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현재 구간에서 이 수익성 개선과 정말 2024년 올해 실적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적자에서 흑자 아니면 적자 폭이 더 크게 줄어든다 하면 앞으로 상승에 있어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는 241선, 이 검은색 선이 241선인데 241선을 저항을 받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크게 뚫어내지 못한다 보시는 것처럼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하지만 지속적인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과거의 매물대 소화하면서 주가가 또 떨어지는 요인이 됐다라는 겁니다. 현재 구간에서는 과거에 60일선 지지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만큼 이 60일선 지지를 받고 주가가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STS가 다시 부각이 되면 이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했던 만큼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하려는 이런 흔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60일선 지지를 못 받을 경우 우리가 좀 60일선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을 이제 지지를 못 받을 경우 이 노란색 선 21선까지 후퇴하여 이 1300원까지는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이런 염두를 하셔야 된다. 1350원 정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 만약에 또 STS 관련 테마로 주가가 또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재돌파를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못 나온다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과거 이력처럼 과거에 이렇게 이력처럼 지속적으로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경남자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. 오늘은 어떤 테마로 주가가 떴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파이프라인과 실적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